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 지나갔고요. 네. 마지막 영입을 통해서 팀의 전체적인 스쿼드를 보강한 팀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형철이가 좋아하는 리버풀 미드필더 보강이 필요했는데 미드필더 보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부상이 좀 잦긴 했는데 좀 짧게 좀 최근에는 많았어요. 아르투르. 네, 일단 보강을 한 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약간 목이 메였나 본데? 좀 그래요. 아니 어쨌든 보강한 건 잘한 거지. 그치 필요했잖아요. 보강을 해야 됐었고 머릿수를 채운 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아르투르는 우리 그 예전에 아스날하고 한번 이 선수가 링크가 났었을 때 네네네. 저도 이제 이 아르투르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고 우려점이 있다는 얘기들을 그때 영상에서 잘 설명드렸던 생각이 나요. 지금도 여전히 아르투르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의 불안점은 좀 있고요. 체력이 좀 약한 편이라 풀타임을 꾸준히 뛰지는 않고 한 70분, 80분 이때쯤 되면 지치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중 클롭 감독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이제 미드필더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지난 시즌도 루이스 디아스가 70분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뭐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체력적으로 보강이 됐는데 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르투르도 또 보강이 되지 않을까요, 체력이? 나는 생각이 들지만 7월 초였다면 클럽에 빡센 훈련을 받으면서 그건 아니라서 이미 시즌 들어갔고 전지 훈련을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전거 탔어야 되는데 월드컵 때 타야죠. 월드컵 때 타서 좀 올라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체력이 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아르투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봤을 때 뭔가 볼을 관리해내는 능력은 확실히 좋아요. 잉글랜드에 와서도 이 선수가 볼을 잘 안 뺏길 것 같고 패스, 조율, 전체적인 어떤 볼 간수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리버풀 공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짧은 패스의 연결도 연결이지만 롱 패스나 전환이거든요. 근데 아르투르가 전체적인 패스의 니치, 패스의 도달 범위는 짧은 편이에요. 긴 편은 아니구나. 네, 긴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연 클롭 감독의 전술이 어떻게 녹아들까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궁금해지고요. 티아고하고는 조금 다른데 티아고는 롱패스도 가능하거든요. 그쵸. 근데 아르투르는 그동안 롱패스에서는 사실 인상을 좀 못 보여줬다는 점 때문에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일단 리버풀 중원이 부상 공백이 굉장히 많죠. 티아고 햄스트링 부상이라 케이타 근육 부상. 아직도 안 나갔어요? U21 경기나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옥챔도 햄스트링 부상. 또 참 써야 되겠다. 너무 없어서 했을 때도 이제 케이타랑 옥챔이 없는 상황이고 케이타는 그래도 경기라도 몇 경기 뛰어줬는데 그동안 체인벌리는 거의 외면받고 뛰지도 못하고 부상으로 너무 길게 빠져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름 들으니까 아르투르 잘 들어왔다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선수 얘기하면 아르투르 그렇게 부상이 많은 선수라고 또 보기도 어려워요. 좀 너무 심한 케이스들이 있었으니까. 장기 부상은 있었고. 자, 조던 앤더슨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중원 보강이 좀 시급했는데 이번 여름 4번째 영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르투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잔부상 이력은 있다는 점. 맞아요. 레고성 더 올라가야 됩니다. 1년 임대 이적이라고 하고요. 유벤투스에서 리버풀로 왔습니다. 임대 이적료는 한화로 약 61억 원 정도. 자, 아르투르가 등번호 29번 받았고요. 공홈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축구에서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고 리버풀과 경기도 해본 만큼 이 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경기하는 느낌이 무엇인 줄 안다. 이곳에 있는 것이 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터뷰는 바람직하네요. 부디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기존 미드필더들을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아르투르만의 길을 마음껏 펼쳐주고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리버풀이 중원 보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형철이 말한 대로 이 선수가 한 70분가량을 정말 탈압박, 볼간수 이렇게는 잘해주는데 패스 선택지가 굉장히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미드필더들이 돌아와서 조합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탈압박이 되는 것만으로도 리버풀 중원에는 좀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쓰기에 따라서 충분히 중원에서의 볼 간수가 필요한 경기나 분위기, 어떤 상황에서 아르투르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잘 쓴다면 기존의 미드필더하고는 또 다른 유형으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쓰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겠구나. 잘 모르겠어. 라는 게 안 떠올라. 맞아요. 그거는 있지만 새로운 틀으로 그래서 아르투르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고점으로 이 선수를 평가했을 때 좌우 풀백들이 뭐 부상이 있고 이런 건 아닌 상황에서 로버트슨과 아놀드도 계속해서 컨디션이 올라온다면 저는 거기서는 시너지는 충분히 날만한 선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투르 임대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유도 마지막 보강이 있었습니다. 골키퍼를 보강을 했는데요. 사이먼 스톤과 폴 러스트가 두브라브카 영입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유의 마지막 영입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터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브라브카 영입 마무리되면 추가 영입 없다. 실제로 그러면서 바로 이제 레스터전 두브라브카 오피셜이 뜨고 난 다음에 레스터전을 임했죠. 두브라브카는
정말 좋은 선방 능력을 지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발밑이나 킥도 괜찮다고 봐요. 대신에 이제 은근한 기복이 좀 있는 게 있고 무엇보다 최근 2시즌, 올 시즌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초반에 유독 장기 부상을 끊어서 전반기를 거의 못 뛰었어요. 그러다 후반기 때 돌아오고. 근데 나이가 좀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런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좀 잔실수가 눈에 띄게 늘었어요. 가장 생각나는 게 그 슬로바키아 대표팀에서 유로에서 스페인 상대할 때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 그거 그냥 본인이 실점을 만든 것과 다름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두브라브카에게는 너무 큰 어떤 오점으로 남은 장면이었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선수의 가진 툴 자체를 저는 의심하진 않으나 그라운드에서 은근한 패스 연결이나 킥에서의 잔실수가 좀 있다는 점. 그런 점들 자체는 조금 불안하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엑소덕스 영상 찍었지만 대탈출 영상 찍었지만 사실 번리에서 나간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니포프도 그렇고. 타코스키도 바로 주전하고 있고. 근데 닉포프 말하려고 그랬어요. 닉포프가 진짜 뉴캐슬 경기 보면 두브라브카도 사실 지난 시즌 뉴캐슬에서 저는 괜찮은 골키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닉포프가 너무 잘 막아. 진짜 잘해. 진짜 잘 막아. 캐리하다시피 해.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하우 감독도 니포프를 좀 더 믿는 것 같고 아마 두브라브카가 느끼기에도 이 포프가 왔고 포프를 믿으니까 내 자리는 조금 애매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탑팀 이적을 선호했을 거예요. 그리고 맨유는 두브라브카를 품으면서 주전 키퍼가 바로 바뀌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효과를 하나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각성. 데헤아의 동기부여. 각성.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데헤아가 내가 무조건 주전이야 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데헤아가 너무 안 좋은 폼을 보여주면 바로 그냥 주전 바꾸면 됩니다. 두브라브카도 언제나 프리미어리그 주전급 골키퍼로 부유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양한 어떤 키퍼 쪽 보강에 옵션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입도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진수 기자님이 그 네덜란드 시절 에레디비지 시절에 터나우를 분석한 것 중에서 하나가 그거였어요. 골키퍼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 축구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마 감안해서 두브라브카를 임대 영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매 옵션 펌이 돼서 영입이 됐습니다. 두브라브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맨유 합류는 내 커리어에서 특별한 순간이며 팀의 야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돕고 싶다. 4년 반의 기간 동안 사랑을 해준 뉴캐슬과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또 전했고요.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경험도 있으니까 뭐 골키퍼는 다른 인필드 플레이어들보다는 그 변수가 덜하다고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두브라브카의 어떤 선전을 또 겨뤄볼 수가 있겠죠. 자, 센터백을 보강하면서 맨시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왼발 센터백들의 줄부상이 있죠. 맨시티가 라포르트가 내측 측부 인대 손상으로 10월 초에 복귀가 예정이라고 하고 아케는 사타구니 부상 며칠 내 복귀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선수가 이제 모두 왼발을 쓰는 선수들. 맞네요. 그리고 뭐 어쨌든 센터백 2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백 중앙 수비 운용에 있어서 비상등이 켜졌죠. 여기에 더해서 존 스톤스가 지난 시즌 다시 부상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스톤스의 내구성 이슈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맨시티 팬들이 스톤스가 지금 괜찮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좀 있으면은 다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이 마팁 생각하듯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케, 이미 부상이 있는 라포르테, 그리고 원래도 부상이 많았던 스톤스 내구성이 좀 의심되긴 합니다. 네. 자, 맨시티의 이번 아칸지 영입이 이번 여름 5번째 아칸지. 영입이고요. 맨체스터 시티의 수학 성적이 올라가겠네요. 수학 잘해요? 암산?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 암산왕 출신이에요. 맞죠, 암산왕. 어디 암산 대회 같은 거 나가서 1등을 차지했다고 했나? 그걸 한번 봤거든요, 기사를. 그래요? 그래서 아칸지 하면 저는 떠오르는 게 암산왕 생각밖에 안 나요. 기탄 수학 되게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때는 이제 재능이었는데. 재능. 대교 눈높이. 맞아요, 눈높이나. 자, 27년 여름까지고요. 아칸지의 등번호는 25번. 25번은 아시겠지만 2 더하기 5는 7이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페르난지니의 맞아요. 번호죠. 자, 아칸지 이적료는 236억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선수가 젊고 유능한 자원인데 이적료는 저는 뭐 엄청나게 비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 폼은 기복이 좀 심했어요. 그 코로나 휴식기 전에 되게 안 좋았다가 그 코로나 휴식기가 지나고 갑자기 좀 올라왔던 시기가 좀 있긴 했거든요. 휴식기였나 아니면 본인이 코로나 걸리고였었나 이게 지금 기억이 불분명하긴 한데 그게 활약을 했던 기간과 불안했던 기간이 되게 나뉘어서 생각이 날 정도로 도르트문트에서는 기복이 좀 있긴 했었어요. 신체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되게 좋은 선수인데 판단의 문제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은근한 잔실수들이 있다. 그거는 아칸지의 그동안에는 좀 단점으로 지적이 좀 됐었어요. 저는 아칸지 영입이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 진짜 형철의 말대로 기복이 뭐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뭐 주전급으로 데려온 건 아닙니다. 앞선에 이제 로드리도 있고 파트널들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맨시티 경기 보면 경기 시작할 때는 4팩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뛰면은 3팩으로 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아칸지 영입은 뎁스 보강이라던가 추후에 챔피언스리그라던가 여러 가지 대회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수비진 뎁스는 강화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내구성 이슈가 있는 선수들이 준주전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머릿수를 좀 여유롭게 끌고 가는 게 전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칸지가 지금 뭐 보면은 비용을 어느 정도 좀 들인 영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올 시즌 뭐 맨시티가 이제 변형 백스리를 쓰거나 했을 때 약간 센터백의 변칙적인 운영이 또 가능하기도 해요. 막 선발 시트지상에서는 풀백으로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막상 경기 뛰면 센터백인 거죠. 이렇게 해서 변형 백스리에서 스토퍼가 되고 그러면 이 선수도 낯선 풀백이 아니고 익숙해하는 센터백에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스토퍼 자리 그런 자리를 차지했을 때는 경험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뎁스 강화가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맨체스터 시티가 뎁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근데 쭉 이렇게 포지션별로 나열하면은 오른쪽 풀백이 없거든요. 저는 맞아요. 아칸지가 뭐 오른쪽 풀백으로 바로 뭐 뛴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유사시에는 가능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나오면 그 변형 백스리가 되겠죠. 그렇겠죠. 워커가 물론 지난번 그 노팅엄전에 아예 변형 백스리 오른쪽 스토퍼죠, 그렇죠. 아예 아칸지가 만약에 오른쪽 풀백으로 나온다? 그럼 더 노골적으로 그 변형 백스리의 스토퍼 자리를 살 것 같아요. 그럼 칸셀로는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아칸지는 뭐 가능성. 그렇죠.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러한 뎁스 강화를 위해서 데려온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리버풀과 맨유, 맨시티 마지막 보강 선수 한 선수들을 봤는데 일단은 행복하게 회로를 굴리면은 충분히 잘 영입한 선수들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